총 얼마의 빚이 있으셨죠? 창업 전에 제가 빚이 한 4억 4천 정도 있었는데요. 그게 20대 후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저 장사가 하고 싶다는 생각에 조금씩 투자를 하면서 시작하다 보니까 뒷수습을 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넣는 그런 실수를 좀 했었는데요. 나중에 다 털고 나니까 한 빚이 4억 4천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PC방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에스테틱, 그런 피부 관리샵도 했었었고, 사실 제가 노하우가 없었는데 다른 분들이 하시는데 같이 사업에 참여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떠안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 하나씩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업 경험이 어쨌든 있으셨던 건데 그리고 나서 이 젠틀커피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어쨌든 장사를 한번 실수를 했었고 좀 준비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쨌든 또 사업을 하고 싶은 욕심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그 당시에 좀 커피가 산업이 좀 이렇게 확장되는 시기였고 또 때마침 커피에 흥미도 생기고 해서 커피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먼 훗날을 준비하자라는 마음으로 제 친동생과 함께 사업을 준비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저는 돈을 계속 모으기 시작했고 제 친동생은 커피를 계속 배우러 다니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젠틀커피를 시작하시고 나서 어떠셨나요? 당연히 시작할 때는 부푼 꿈을 안고 사실 첫날 매출 나왔을 때 제 동생이랑 이렇게 박수 치면서 와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고요. 한 2년 차 지났을 때는 또다시 실패의 어떤 검은 그림자가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힘드셨죠? 3년 차 넘어갈 때부터는요, 만세 불러야 되는 건가? 네, 이런 정도였고요. 사실은 제가 뭐 아는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전세를 빼기도 했었었고요. 보증금도 뺐었었고 타고 있던 차도 팔고 심지어 경조사 갈 돈이 없어서 지금 와이프인 여자친구한테 돈을 빌리기도 하고요. 그 정도로 거의 바닥까지 갔었습니다. 사실 그 정도면 보통은 폐업을 하는 게 수순이고 폐업하지 않으면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힘든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의 젠틀커피는 또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물론 저희보다 또 여전히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커피 사업하면서 어디 가도 그래도 커피 사업 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 들 정도로 운영은 잘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자부심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는 왜 힘들었다고 판단하세요? 지금에 와서 보면. 당연히 뭐 경험 부족이죠. 뭐 쓸데없는 자신감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기억나는 거는 물론 저는 동생이랑 공동 창업을 했기 때문에 각자 맡은 바 임무가 있었지만 제가 조금 더 사업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약간은 어떤 투자자나 약간 그런 마인드로 뒤에 사이드로 빠져서 전부 다 동생한테 맡겼는데 동생은 사실 좀 엔지니어적인 성향이 좀 강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본인 업무에서는 충실했지만 사실 경영이나 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노하우가 없었고 물론 뭐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미숙함들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장님이 일단은 창업자가 사업 중심에 들어가서 1부터 100까지 전부 다 만져보고 해보고 부딪히면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씩 사업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지만 경영적인 부분에서 너무 경험이 없었고 또 약간은 방관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운영상의 힘듦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에 와서 보면 그때 그 판단은 옳은 판단은 아니었다라는 그렇죠.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공감하실 텐데 사업이 힘들어지면 다른 방향으로 약간 돌파구를 찾으시려고 하세요. 예를 들자면 새로운 매장을 낸다던가 다른 사업을 다각화한다던가 저도 마찬가지로 커피 매장도 운영했지만 제조 유통이라는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제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의 다각화를 좀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업가야 그래도 난 장사꾼이 아니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사실 펼쳤는데요. 잘 됐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힘든 상황에서 자금적인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 성공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경험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렇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펼쳐나가면서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더 힘들어지는, 그냥 기존의 비즈니스조차도 위협을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더 엣지 있게 그 선택과 집중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에너지가 흩어진 것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좀 큰 실수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의 젠틀커피는 연매출이 한 어느 정도 나오시죠? 지금은 저희가 뭐 제조, 유통 그리고 매장이 약간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 약 8억 정도, 한 7, 8억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뭐 여전히 잘하는 사업체들 많겠지만 저희들은 조금 매출의 규모보다는 내실을 좀 키우는데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익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떤 매장보다도 어떤 사업체보다도 탄탄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예전에 거의 포기하다시피 할 정도의 매장이 여기까지 오게 된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전환점이 좀 있는데요. 제가 사실 공부를 다시 시작했거든요. 힘들어졌을 때 사실 다음 달 카드값도 내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아, 이제 한 달, 두 달 안쪽으로 망해야 되는 건가? 접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문득 성공한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성공하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좀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뭐 망하는 건 망하는 거고 어차피 앞으로 또 사업을 해보겠다는 욕심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찾다가 최고 경영자 과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강의들, 대학교 이런 데를 좀 기웃기웃하다가 좋은 수업들 좀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업을 듣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이 좀 바뀌더라고요. 에너지가 좋으신 분들을 만나게 됐고 그런 분들한테 조언도 듣고 제가 공부하면서 약간 변화되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어쩌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좀 자신감도 좀 생겼고요. 실제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뭐 하나씩 적용하다 보니까 빠르게 뭔가 매출의 변화가 좀 오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해봐야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또 역설적으로 좀 재밌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제 마음가짐이 어땠냐면 어차피 빚이 이렇게 많은데 수업료 그거 뭐 500만 원, 1000만 원 더 들어간다고 무슨 뭐 큰 의미가 있나?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실제로 제가 수업료를 카드로 써서 들어갔었어요. 돈이 없어서요. 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어차피 망하는 거 한번 배팅 한번 해보자. 그렇게 투자했는데 그게 정말 빠르게 저한테 어떤 변곡점 이런 느낌으로 좀 매출의 변화들이 다가오기 시작했고 사업이 약간 다른 방향으로 전혀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좀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이론이랑 현장은 다르다. 네. 사실 교육을 받아서 장사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시선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교육들을 받으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접목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많죠. 저도 물론 똑같이 처음에 이론적으로 수업을 들을 때는 저거는 대기업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 지금 당장 하루하루 힘든 사람들이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엔 했죠. 그래서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일단 드러나 보자 이렇게 듣다가 아니 어차피 지금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는데 시도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이론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도 똑같은 이론들이더라고요. 오랫동안 성공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경영이나 마케팅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C, 4P, 뭐 스왑 분석 뭐 많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법들이 처음에는 이론적인 걸 내가 알아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제 매장을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사업 계획서라는 걸 다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경영이나 마케팅 이론들이 실제로 필요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쭉쭉쭉 풀어나갔는데 하나씩 풀어나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조금씩 어떤 방향성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강점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건 내 단점인데 이거는 과감하게 포기하자.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효율을 잡고 넘어가자. 그 다음에 경쟁자는 이런 강점들이 있구나. 그렇다면 나만의 강점은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게 되면서 하나씩 적용시키다 보니까 어느새 매장들이 형태도 변해 있고 서비스들도 변해 있고 메뉴도 변해 있고 모든 게 다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객들도 바뀌기 시작하고 바로바로 매출로 이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뭐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죠. 뭐 계속 바꾸는 데에 노력을 하게 되고 계속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기 때문에 재미도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의 젠틀커피의 형태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10년 연속 블루리본 젠틀커피 이성천 대표의 비공개 라이브 특강, 카페 사업 3단계 퀀텀 점프 공식, 초합축 무료 비공개 강의가 7월 29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약 90분간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자면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적용했던 사례들이 있다면 한 몇 가지 좀 소개 좀 시켜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컨셉적인 부분에서 사실 좀 많이 좀 변화가 있었어요. 기존에는 저희들이 하고 싶었던 커피가 있었는데 커피 자체는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지만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는 데 있어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거든요. 왜냐면 사실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하시는 실수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벤치마킹이라는 걸 사실 많이 하게 되거든요.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건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보지 못하고 벤치마킹을 하다 보면요, 지금 현재 유행하는 것들 다 우리 매장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매장이 색깔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고객들도 조금씩 이탈하고 소리 소문 없이 조금씩 매출이 하락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반대로 저희들이 가야 될 방향,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이 어떻게 부각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컨셉을 잡아야 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물리적인 환경, 인테리어라던가 뭐 소품, 그다음에 잔, 유니폼도 해당되고요. 이런 것들이 커피와 어우러져서 우리가 원하는 커피, 그다음에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그런 제품들이 고객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컨셉을 만들어 가는데 큰 방향을 잡게 되었고, 그런 변화들이 시각적으로 생겼을 때 되게 빠르게 매출로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당연히 뭐 내부적인 프로모션이라던가 메뉴 기획이라던가 이런 것들 사실 큰 도움이 되었고요. 제가 강의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커피 비즈니스도 결국은 외식업의 카테고리에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외식업의 가장 하단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는 외식업은 메뉴 기획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카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메뉴를 어떻게 잘 만들어내고 줄일 건 줄이고 효율을 잡고 또 매출은 어디서 올려야 되는지 여러 가지 메뉴들을 좀 선정하면서 사실 많은 매출에 기여가 좀 있었습니다. 메뉴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되면요, 제가 필요 없는 메뉴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단골이 꾸준히 찾지만 거의 나가지 않는 이런 메뉴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가지치기를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또 새로운 메뉴가 계속 시즌 메뉴나 뭐 시그니처 메뉴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고객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장치들도 계속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운영적인 노하우를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다 보니까 어느새 매장이 조금씩 성장하더라고요. 네. 젠틀커피는 뭐 커피도 팔지만 다양한 소품들도 많이 파는 걸로 좀 유명한데, 그런 거를 어떻게 접목하셨고 실제로 그 값비싼 소품들이 그 카페 안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젠틀커피라는 상호로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젠틀커피라는 상호를 정할 때도 패션과 커피 이런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패션 사업도 하고 싶고 커피 사업도 하고 싶은데 처음에 접근 방식으로 가다가 일단은 접목시키는 건 나중이고, 일단 커피가 그래도 좀 더 지금 당장 좋아 보이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단순한 마음으로 사실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네이밍을 정하는데 젠틀커피라는 상호를 정했던 게, 저희가 그 당시에 그쪽 방향으로 좀 많이 꽂혀 있기도 했었지만 사업을 확장하는 데 좀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젠틀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갖다 붙이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이렇게 사실 젠틀커피가 탄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연히 그 심보를 신사의 젠틀함의 어떤 영역에서 좀 떠오르는 무언가 있을까라고 해서 페도라라는 어떤 그런 저희 그 모자 형태의 그 로고가 나왔는데요. 그 모자 모양을 고객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페도라를 쓰고 유니폼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고객들이 어느 순간 너무 이 페도라가 멋있다, 이거 살 수 없냐, 이런 문의들이 제법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볼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모자를 이렇게 저희가 납품을 받아갖고 한번 내놓고 팔아봤는데 생각보다 잘 팔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팔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현타가 오는 거예요. 커피는 아무리 팔아도 3,000원, 4,000원, 5,000원 이거밖에 안 되는데, 모자는 뭐 9만원, 10만원, 20만원짜리가 너무 쉽게 팔리더라고요. 물론 쉽게는 아닙니다. 예. 어렵지만 그래도 의외로 팔리더라고요. 모자 하나 팔리니까 커피가 이게 몇 잔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좋아, 이쪽 방향 느낌 있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도전하게 됐죠.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사실 커피는 저는 공간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공간 비즈니스 관점에서 봤을 때 커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이 만약에 어우러질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비즈니스가 있을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삼아서 여러 가지 젠틀의 키워드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소품들을 하나씩 내봤는데 고객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게 저희 컨셉이 돼 버리더라고요. 지금은 뭐 어느 정도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매출에도 좀 큰 기여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비싸게 팔린 아이템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당연히 저희는 모자가 제일 비싸요. 물론 이제 가방을 팔았던 적도 있는데 가죽 가방이 그때 60만 원, 70만 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모자도 저희가 사실 싼 것도 있지만
정말 비싼 메이커들도 있거든요. 모자 하나 7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가 모자를 그 당시에 좀 싸게 매입을 많이 미리 좀 해놨던 터라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프로모션 걸어서 2개 사면 하나 더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프로모션을 걸면서 판매를 했었는데요. 모자 판매만 한 80만 원 된 적도 있어요. 한 고객님한테요. 그러면 사실 일반 카페 매장 매출로 보면 웬만한 매장 하나 이상 하루 일매출 이상 나오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이건 번외 얘기긴 한데 사실 코로나 때 되게 힘들었잖아요. 모든 외식업 그리고 카페 사장님들이요.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외 없이 고객님들이 일정 기간 동안 출입이 안 되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는 매장에 있는 테이블 다 치우고요. 모자를 싹 다 진열해서 모자를 팔았던 적이 있어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코로나 때 또 모자 판매를 앞세우고 커피는 그 당시에 테이크아웃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 매장은 매장에서 좀 드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저가 커피나 테이크아웃 전문점에 비해서 그 당시 좀 힘듦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돌파할까 하다가 기존에 팔고 있던 제품을 좀 더 강조하자. 그래서 이제 외식업 방향이 아닌 일시적으로 패션 용품이나 모자를 이렇게 쭉 진열해 놓고 판매했는데 실제로 그때 모자 판매들이 제법 됐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또 기간을 좀 버텼던 그런 에피소드도 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마이너스 4억 4천에서 지금은 젠틀커피로 어쨌든 기사회생도 하셨고 또 다른 카페들을 컨설팅도 하시고 또 출강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계신데 장사는 건물주다를 통해서 3주 동안 총 9시간의 강의를 하셨었잖아요. 어떠셨나요? 사실 저한테도 큰 도전이었거든요. 왜냐면 나를 깨는 어떤 행동이었습니다. 남 앞에 좀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사실 좀 두려움도 앞섰는데 지금까지 내가 고생하고 쌓았던 노하우를 그래도 한 번쯤은 여러 사장님들과 좀 나누면 어떨까 이런 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고 가르치는 게 가장 큰 공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큰 수혜자가 저였습니다. 네. 9시간이라는 강의를 준비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예전에 봤던 책들도 꺼내보게 되고 우리 매장도 분석하게 되고 다시 또 공부를 하면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씩 준비하는 과정도 생겼고요. 또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마무리를 못 지었던 것들도 제법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내가 앞에서 강의를 하면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다 라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제 매장에 적용을 또 시키면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경험도 사실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젠틀커피가 조금 더 완성체가 되어가는 경험도 했고요. 실제로 제가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많이 노하우를 쌓긴 했지만 인풋만 했지 사실 아웃풋을 제대로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또 강의를 통해서 또 좋은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좀 많이 힘들거나 또는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지만 니즈가 있으신 분들도 만나면서 좋은 에너지도 받았고 지금도 몇몇 분들은 또 소통하고 지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 가끔씩 매장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또 같이 사업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도 좀 나누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어쨌든 가장 큰 수혜자는 저였다. 그리고 이 자리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강사로서의 커리어가 없는 저에게 또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신 장관 여러분들께도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요. 네. 저도 이제 그 강의를 다 보고 네네. 후기들도 다 이제 살펴봤는데 후기가 사실 너무 좋더라고요. 그 후기 중에서 혹시 좀 기억에 남는 후기가 있다거나 그 후기 이후에 나중에 또 한 분 이렇게 컨설팅을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짧게 좀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던 분인데요. 제가 강의 끝나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궁금한 게 많으시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보통 질의응답도 하고 많이 남으셔서 개인적으로 여쭤보시고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수강생 분이 계신데 맨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20분, 30분 줄 서서 기다리시길래 정말 궁금한 게 있으신가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차례에 오셔서 저한테 딱 대면했을 때 인사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대표님의 좋은 기운을 좀 느끼고 싶어서 악수 한번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하고 한 30분을 기다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저는 제가 뭐라고 이렇게 기다리셔서 손 한번 잡아보겠다고. 되게 젊은 청년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심적으로 되게 힘드실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사실 좀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애틋한 마음과 뭔가 좀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면서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많은 걸 알려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1차 시를 마치고 다음 주 돼서 또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또 기다리셔서 30분 정도 기다리셔서 또 제 손을 한번 잡고 대표님 오늘도 에너지 받고 많이 배우고 갑니다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나중에 꼭 한번 내가 찾아뵙고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저도 좀 정신이 없어서 좀 업무 보다가 기억이 나서 이제 그분 계신 사업장에 찾아가고 여러 가지 좀 컨설팅 할 건 없지만 여러 가지 조언도 좀 많이 해드리고 여러 가지 좀 방향도 잡아드리고 지금도 가끔씩 전화로 소통하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 제가 만나 뵈면서 어떤 일말의 약간 또 책임감 이런 것도 좀 많이 느끼게 되었고 오히려 또 더 성장해서 좀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동기부여도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 스스로에게도 좀 많이 도움이 됐고 좀 특별한 그런 경험이 있긴 했습니다. 네. 10년 연속 블루리본 젠틀커피 이성천 대표의 비공개 라이브 특강, 카페 사업 3단계 퀀텀 점프 공식, 초합축 무료 비공개 강의가 7월 29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약 90분간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어떤 분들이 젠틀커피 이성천 대표님의 강의를 보면 좀 좋을지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강의가 비단 뭐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커피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커피의 어떤 기술적인 영역이나 어떤 그런 노하우보다는 사업이라는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좀 많이 강의를 풀어냈어요. 그래서 카페가 아니어도 외식업 카테고리에 있거나 어떤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을 조금 더 지금 기존의 매장에서 확장해보고 싶다. 그리고 좀 더 시스템을 구축해보고 싶다. 이런 관점에서 사업적인 사업가의 마인드로 경영 측면에서 만약에 접근하시겠다 하신다면 저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좌충우돌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게 시간과 돈으로 이렇게 소비되긴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 강의를 들으신다면 제가 지금까지 13년 동안 경험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 그리고 노하우 그다음에 또 강의를 듣는데 제가 엄청난 비용을 사실 썼거든요. 거의 제가 추산해보면 한 1억 이상의 강의료를 썼는데 그 정도의 노하우가 정말 9시간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들으시면 와 정말 잘 들었다 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만큼 강의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또 사업을 운영 중이신 분들도 제 강의를 들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강의를 다 본 입장에서 네네. 정말 함축된, 그러니까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만한 내용들이 진짜 이론과 현장을 바탕으로 좀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엄청난 도움을 받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더 많이 끄집어내서 보게 되고 기존에 있던 자료들도 살펴보게 되고 하면서 저도 사실 큰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럼 대표님, 그 강의를 만드시기까지 한 1억 정도의 교육비를 투자하셨는데 그 강의에서 한 1,000만 원치만 저희가 다음 2부에 좀 말씀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2천만 원 제드려야죠. 2천만 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2부에서는 사실 강의를 또 못 들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강의에서 한 2천만 원 정도만 빼가지고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0년 연속 블루리본 젠틀커피 이성천 대표의 비공개 라이브 특강, 카페 사업 3단계 퀀텀 점프 공식, 초합축 무료 비공개 강의가 7월 29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약 90분간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